네, 안녕하세요. 금방삼촌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상은 약간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최저시급에 대한 공시가 이제 나왔죠. 8월 달에 나왔는데 드디어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10,000원을 돌파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해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월세보다 이제 인건비가 더 나가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월세 걱정이 아니라 인건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가 도래가 됐고, 그래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이죠. 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어떤 업을 하셨을 때 규모가 약간 커지거나 아니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원 고용을 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탈출구는 1인 창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나는 얼매 있는 게 싫어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으신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더욱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이상 이제 더 나아질 기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면서 사실 뭐 원자재 값도 올라가죠. 그런데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 판매 금액이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적어져야 된다고 또 이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또 사실 이제 원가율이라는 게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마진폭이 적어지겠죠. 그 안에서 월세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줘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몇 개나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식당이라고 보면은 원가율이 대략적으로 한 40% 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직접 제조하신 분들은 더 낮겠죠. 그 밖에도 사실 옛날에야 뭐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이제 국내에 팔게 되면은 큰 폭의 마진율을 사실 이제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뭐 알리나 테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제조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원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마진폭이 진짜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웬만한 제조회사도 10% 넘기기가 힘들어요, 마진을. 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창업이 답이다, 또는 창업을 하지 마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음식점 또는 이제 그 호프집 등등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인건비는 점점 이제 들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또 많이 팔아야 되는데, 또 이게 사실 많이 팔 땐 괜찮은데 이게 매출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사실 그것을 대응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네, 엄청나게 힘들고, 더군다나 사실 식당이나 이제 그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이제 인건비를 이제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저시급보다는 보통 높게 주는 것이 이제 관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점주는 자기 이상향을 위해서 이제 창업을 했지만, 네, 수익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수익 구간까지 오려면 최소한 이제 뭐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 삼짓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창업할 때 대출을 끌어서 이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다시 원금 회수를 하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회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뭐 월세가 오른다거나, 아니면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진짜 너무 장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1인 창업 또는 창업을 하지 마셔라. 네, 또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AI 기술, 사스, 뭐 4차 산업, 2차 전지, 뭐 로봇 기술 등등등을 가지고 계시면은 당연히 그것은 창업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원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24년 9월 기준에는 투자 유치를 하는 빈도수가 매우 낮아졌어요. 금액도 매우 적어졌고, 그래서 그런 창업 또한 쉽진 않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리테일 기준이고요. 소매 기준이고, 소매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꼼꼼히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정말 힘들더라도 진짜 혼자 할 수 없는 업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큰 식당, 아니면은 뭐 호프집,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이 최소한 2명, 3명 이상 필요한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업종들은 진짜 돌다리를 몇 번이고 두드려보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몸은 편하고 싶고 마음도 편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요. 사실 그게 뭐 누구나 그러고 싶죠. 하지만 그런 직업은 저는 딱히 못 봤습니다. 자본이 있어서 뭐 임대 수익을 뭐 얻으시는 분들 빼고는 사실 그렇게 되기는 정말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항상 안정적인 업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있지만 매우 드물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한 예로 들어볼게요. 뭐 대표적으로 검사, 변호사, 의사 등이 있죠. 그 밖에 뭐 사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직업들이 왜 유망할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물론 뭐 오토로 이제 병원을 돌리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엄청 크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실무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대부분 의사분들은 실무를 하시죠. 직접 수술도 하시고. 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모두가 원하는 직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무를 하십니다. 네. 이걸 깊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공부 다 하고 이제 실무를 정말 하고 정말 정년 이상 때까지 이제 수술 집도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왜 도대체 무조건 오토로만 생각을 하시려는지,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은, 저희는 물론 그런 사자 직업이 안 됐지만, 어떤 전문직과 비슷한, 이제 수익과, 그리고 그런 비슷한 그거보다 덜한 노동력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을 찾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금은방 창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오늘은 창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암울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팩트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